안녕하세요. 오늘장 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초저금리 연장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온 것은 물론이고요. MBS증권을 월 400억 달러씩 무제한적으로 매입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고용시장에 개선이 없으면 플러스 알파 카드까지 꺼내들 준비가 돼 있다. 이른바 Q3 3종 세트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넉 달 만에 2,000을 뚫었습니다. 종가상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중에 그 깐깐한 S&P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만 1조 넘게 산 날이라고 하는데요. 증권주가 훨훨 날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의 종가, $1 환율 종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정책 이벤트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까지 겹포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단숨에 4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1990선에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오늘장 약 4개월 만에 2,00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92% 상승한 2,007.58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끌어모았는데요. 이 개인의 1조 원 넘는 매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는 각각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이 기관 역시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면서 2,000선 안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7일째 상승하던 코스닥 지수는 빠르게 상승폭을 축소하고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 장중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6% 하락한 519.14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빠르게 매물을 내놓았는데요. 기관을 통해서만 4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쏟아졌고요. 반면에 개인은 352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동반 매수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6개월 만에 1,120원 선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미 FOMC의 강도 높은 3차 양적 완화에 이어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까지 나와 이 환율이 강하게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1원 20전 하락한 1,117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69%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당 35,000원씩 상승하면서 133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 자동차 3인방도 글로벌 경기 공조에 시원하게 달렸는데요. 현대차가 4.9%, 현대모비스가 4.07%, 그리고 기아차는 3.68% 상승하면서 76,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6%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신한지주 역시 4%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4.45% 오르면서 17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5%대로 오르면서 22,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21% 오르면서 29,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도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장도 3.25% 하락세를 보였고요. CJ홈쇼핑이 0.26%, 서울반도체도 소폭 하락하면서 23,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M도 1.74% 하락했네요. 56,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도 2.6% 하락했습니다. 젠백스와 인터플렉스 역시 2% 넘게 하락하면서 인터플렉스 오늘장 6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리가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Q3 훈풍의 IT 업종이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주당 35,000원씩 오르면서 113만 6천 원에 133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22,950원에 LG전자 2%대로 상승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4.81% 오르면서 28,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기도 주당 3,000원씩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역시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강화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현대중공업은
6.34% 오르면서 26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대로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이 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6,850원에, 현대미포조선도 3.33% 오르면서 13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무서운 강세를 보였는데요. 8%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완화 기대감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들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오늘장 SK이노베이션 종가 살펴보시면 4.45% 오르면서 17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4% 가까이 상승했고요. S-오일이 3.3%, 호남석유가 5.54% 상승하면서 25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 철강 업종에서도 빛이 났는데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시행으로 앞으로 귀금속과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주당 11,500원씩 상승하면서 38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고려 아연도 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제철이 5.16%, 세아베스틸은 9% 가까이 급등하면서 3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3.2% 오르면서 7만 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건설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GS건설 역시 6%가 넘으면서 8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림산업도 7%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0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은행주들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더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신한지주 4% 강세를 보이면서 37,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 역시 4.25% 상승했습니다. 우리금융도 6.79% 상승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7% 넘는 급등세, BS금융지주도 4.72% 상승하면서 12,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이 증권주들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대우증권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3,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증권도 8%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10.43%, 현대증권도 12% 넘게 급등하면서 9,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장 관련 테마주들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안랩은 4.87% 오르면서 12만 9,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솔고바이오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우성사료 역시 8.65% 급등세, 오늘과 내일도 5.76% 오르면서 3,0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코스피는 2.9% 이상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2.7%밖에 못 올랐습니다.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삼성전자가 못 쫓아간 날인데 재밌는 부분은요. 우리와 일본이 2, 3% 급등한 데 반해서 아직까지 장이 맞춰지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입니다. 나홀로 중국 대단하네요. 여의도 쪽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 강력한 QE3가 나왔죠? 코스피가 2,000포인트 돌파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10원 이상이나 급락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준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MBS 매입 조치는 예상되었던 바지만 규모를 무제한 그리고 기한을 실업률이 상당 수준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에 따른 유동성 회수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대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S&P는 금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SA 플러스로 상향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건 2005년 7월 이후 6년 11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금일 주식시장은 56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2,000선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11.7원 하락하면서 1,117원, 1,120원을 하회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유럽의 양 날개를 단 듯합니다. 코스피, 이 든든한 두 나라를 업고 얼마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 수급 보니까 한참을 더 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예, 전일 프로그램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를 좀 무난히 넘긴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다소 좀 부담은 좀 있었는데요. 금일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700억 수준을 순매수했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1조 2,400억
수준의 프로그램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외의 호재가 겹치면서 지금 주시장에 대한 국내 코스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크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Q3의 효과를 좀 기대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인 9조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증권주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표적인 위험 업종들이었던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건설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안도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추가 한도 랠리가 더 나올 수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앞으로 좀 빠른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리라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Q3와 S&P의 국내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데요. 일단 Q3 효과는 일단 단기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자산 시장보다는 오히려 경기 방어에 좀 일단은 좀 초점을 맞춘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연속성 여부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코스피는 대략 안도랠리를 2050포인트 수준까지 진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는 현재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산업재, 특히 이제 조선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금일과 같이 이제 금융주들 중에서는 증권업종,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주도력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조선, 건설, 증권, IT가 유망하다. 2050까지는 안도랠리 나올 듯 분석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죠. 오늘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만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Q3의 S&P의 등급 상향까지 오늘 격포제 2천을 넘어갔는데 외국인들이 1조 2,800억을 순매수했네요. 예,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예. 외국인들 오늘 1조 2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이 투신권도 좀 합세한 모습입니다.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제 개인만이 홀로 매도 물량을 내놓았지만 시장은요, 급등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 외국인들이 지금 좀 부담스러운 현물의 어떤 차익 잔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차익과 비차익 합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도 1조 1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1조 2천억 정도가 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차익뿐만 아니라 4,500억 차익뿐만 아니라 이 비차익에서도 7,9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좀 선물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주식 측면, 즉 시장 자체를 사고 있는 오늘의 하루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수급이 몰렸던 때는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좀 많이 모인 부분들은 역시 증권 업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종목으로 따지면 업종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은 화학업종에서 동반적인 매수세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는 데 반해서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은 외국인들의 만큼은 따라가지 못한 흐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강한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이 추종하는 흐름들 정도였고요. 기타 이제 건설이나 통신업종 등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순매수가 외국인에 이어졌지만 이제 기관들은 매수와 매도.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요, 기관들은 소폭 매수가 일어난 흐름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어떤 큰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의 이 강력한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만 차익거래,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뿐만 아니라 비차익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한번 관심 있게 볼 내용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오늘은 연기금이 35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적인 수급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약간은 상반된 흐름, 연기금은 오늘 같은 날 조금은 챙긴 것 같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증권 업종이 10% 가까이 오른 날인데 오늘 특징주로 증권주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증권주를 빼고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모처럼 만에 이 대우증권이요,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3년이 넘었습니다. 자, 대우증권의 상한가, 분풀이 상한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향후 장세, 유동성 확대 장세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 대금이요, 9조가 넘었고요, 거래소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1억 주를 넘었거든요. 10억 주를 넘었거든요. 10억 주를 아마 제가 2003년도 이후에는 10억 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지수가 한 700포인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2000포인트인 상황에서 10억 주의 거래량,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이 늘고 거래대금이 는다는 것은 증권업의 가장 큰 어떤 그 수익 창출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랠리를 보였지만 오늘은 거래소 쏠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 특히 증권주의 상승은 개인 선호주다 보니까 증권주의 상승은 반대로 또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하나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주는요, 역시 대우증권을 제일 먼저 설정해 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증권주만큼은 못 따라갔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의 중심에 와 있었다 볼 수 있는 조선업종, 그리고 그 대표주인 이 현대중공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지만은요, 역시 글로벌 양적 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조선업종이 좀 돋보였던 부분이고요.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좀 탄력 둔화된 상황에서 오늘의 급격한 상승은 향후 이제 소재와 산업재군으로의 어떤 동반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래산업이 투자 경고 종목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이제 500원대, 최근 500원대에서부터 2,000원을 넘겼으니까요, 4배 이상의 어떤 상승을 단순간에 이제 보였었거든요. 테마주죠. 이런 테마주들이 오늘은 대거 철퇴를 맞았는데요. 통상 이 테마주의 흐름들은요, 시장의 어떤 주도주나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에 좀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주라는 가장 이제 대중이 선호하는 종목들, 저가 대형주죠. 저가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탄력적으로도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이 대거 상승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을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발부터 이미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증권주의 상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테마주들의 어떤 하락폭이 좀 더 커진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우증권이 이제 분풀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 오늘 상한가 종가로 따져도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네. 향후에 이 증권주는 조금 더 올라가겠다 싶을 만한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홀딩을 위해서라도. 네, 일단 증권주는요, 같은 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투자증권이든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이 먼저 올랐고요. 아마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형주보다는 계속해서 저가 대형주인 대우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이런 증권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항상 이제 선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데요. 먼저 출발한 종목이 좀 더 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증권주를 선택을 한다면 대우증권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 어떤 상승 폭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15,000원, 14,5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글로벌 어떤 그 양적 완화의 흐름들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은요. 그리고 거래소가 좀 자리를 좀 더디게 가더라도 또 코스닥이 또 한쪽에서 또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증권주는 본격적인 회복 추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4,500원 정도의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부분에서의 어떤 조정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증권주를 공략한다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공략한다면 다시 한번 대우증권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14,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한다면 13,000에서 13,500원 사이가 매수 가격으로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대우증권 매수 유망, 그리고 증권주와 테마주는 이 시소에 양극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앞서 수급 분석에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FOMC에서 Q3 하고 나니까 저런 일정들이 다 좀 시들해 보이시나요? 혹시나 다음 주에 저런 지표들 결과에 의해서 펀더멘털이 약하니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 미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짜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과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드려서 미리 답을 받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내일장 다음 주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주식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도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변수와 그리고 종목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종목 살까요? 2,000포인트 넘은 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조이사님은요,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사자 분할로, 하창봉 팀장님은 환율 하락은 주식 매수식이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조이사님은 시장의 상승 속도가 좀 관건이 되겠다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전차군단이냐 산업재냐, 이 두 중에 이제 답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조이사님은요, 대형주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 가운데 종목을 좀 고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창봉 팀장님은 세아베스티를 준비해 오신 것 같고, 조준성 이사님은 3원 강제라고 종목을 오늘 티킹을 해주셨네요. 자, 넉 달 만에 2,000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코스피를 부를 때 1,000 얘기가 먼저 나올 정도로 아직은 2,000은 뭔가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지수대인데요. 자, 조 이사님, 이제 주식을 살까요? 제가 2,000포인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흔들릴 때마다 분할로 사도 된다. 네. 일단 오늘 새벽에 갑작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날은 드라기 쪽 유럽 쪽이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기대감에 이제 총 결정이 이제 Q3가 나왔는데, 메르켈은 어디로 숨어버렸나 봐요. 뭐 어디 계시겠죠. 예. 예, 바쁘신가 본데, 일단은 Q3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버냉키가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제 그 Q3를 한 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로 2년간 걸쳐가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확실히 거기 수가 좀 다르구나 느꼈는데, 일단 시장을 일단 안정을 시켰고, 지난번 드라기 총재 때 발언 때는 불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찍을지 하다가, 지난번 같은 유럽 자금은
돈은 뭐 뿌리긴 뿌리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돌려치는 거고 이번 미국 같은 오늘 새벽에는 확실하게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뿌리고 필요하다면 또 뭐 Q4 그냥 비슷하게 그런 뉘앙스까지 나오면서 유동성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안전판을 좀 메꿔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갭 상승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기준선을 잡아야 되냐면은 뭐 아래 저점에 사신 분들이야 뭐 여유가 있겠지만 신규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추가 어떤 매도 시점이라든지 어떤 그 조정이 있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5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비중이 가벼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죠. 특히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일단은 목표점을 정하고 주식들을 보시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오름폭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 증시 특히 선발주자가 미국 시장이죠. 다우, 나스닥, S&P 이쪽이 올 연중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 많은 유럽 쪽도 지금 연중 최고가에 근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새벽 이제 내일 새벽이죠. 유럽이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됐었는데 반영이 되게 되면 유럽이 한 4, 5%또 오르겠죠.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2057포인트까지는 한번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2057은 이제 방송에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기본은 2057 정도를 생각해가지고 종목들을 이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 자리를 더 봐야 되고 올라올 자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갈 자리를 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해야지 기준이 잡히지 올라온 폭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혼동이 되고 또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흔들릴 때마다 2057까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지 라인은 이제 1950은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또 랠리가 붙을 때는 항상 제가 뭐 1년 내내 말씀드렸는데 5일선입니다. 5일선. 아. 5일선이 깨지면은 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기준해가지고 또 5일선 이게 굉장히 큽니다. 뭐 보합선 내지 하더라도 또 한 번 뭐 종목별 많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겼죠. 마이너스 3, 40포인트 어떤 찬물이 끼얹는 어떤 지수가 안 나오는 마이너스 3, 40포인트 나와도 지금 현재 5일선에선 여유가 있습니다. 깨지는 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 다음 달은 5일선 기준해가지고 이제 주봉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약간 좀 크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상으로는 5일선을 기준해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범 팀장님은 주식 살까요? 하니까 환율 하락 때는 주식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건 원달러 기준 달러가 막 풀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제가 왜 주식을 사야 되냐는 질문에 네. 환율 하락은 주식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샀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뭐 사실 약간은 그 MBS를 매입하기 때문에 국채 매입보다는 조금 내용 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어젯밤새 유로화가 1.30달러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상대적 약세는 그것도 원화의 강세가 되겠죠. 근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해서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오늘 환율이 한 1116원 7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즉 환율이 다시 한번 뭐 1150원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외국인 매수가 기반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 주식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오늘 또 장중에 또 한번 호재가 나왔죠. S&P 쪽에서 지난주 피치 사이에서 신용 등급을 상향을 했는데 사실 S&P는 원래 이제 기존 무디스나 피치에 대해서 2단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조만간에 각 신평사의 어떤 등급을 갭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됐다는 것은 한 번 더 또 외국인 매수 수급에는 강조가 됐다 말씀드리겠고 잠깐 그 환율 차트만 잡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그 원달러에 앞서가지고 유로 달러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로존이 그 22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하고 독일 현지에서 통과하다 보니까 1.30달러까지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유로화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면 1.6까지는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하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유로화 흐름이 향후 한 1.30 정도에 멈춰주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금 1116원 주봉으로 잠깐 보고 계신데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환율이 이렇게 원화 환율이 그렇게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 팀장님도 조 이사님처럼 2057 정고점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수가 이제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저는 특별히 고점은 정하지가 않습니다. 네. 과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마감을 했는데 씌워주는 폭이 속도 조절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씌워주는 폭이 제가 생각하는 건 2,000포인트 기준선 해가지고 며칠 동안 머무르느냐 그리고 2,000포인트를 벗어나는 시간의 포인트가 몇 포인트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흐름 자체가 1985포인트 정도에서 멈춰준다면 제가 생각하는 반등 목표치는 21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추세를 돌려버린 상황에서는 이게 2050포인트 고점이네 이런 생각보다는 조정의 폭이 얼마나 양호하게 나오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하이에나처럼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어서 곧바로 이제 우리 조 이사님의 변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같은 얘기예요. 시장의 상승 속도를 잘 보자. 네. 이 자리에서는 탄력이 일단 떨어질 수 있죠. 일단은 올라온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제 변수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번에 이제 유럽 그 드라기 총재 20이 나왔을 때는 돈이 실제로 개인 거기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순매수주 들어오는데 오늘 많이 들어왔죠. 일단 올 초에 12조 들어왔습니다. 3개월 동안에 10조, 나머지 2000선에서 1900 왔다 갔다 하면서 2조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5조 원 들어오다가 멈춰가지고 1967 찍고 1900 깨졌다가 오늘 다시 이제 2000원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1조 2천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조에서 4조가 남았습니다. 이게 오늘 많이 샀다 놀리지 마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점을 정하는 거죠. 2057 가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4조에서 6조를 산다. 단지 조금 내로상이 있다면은 선물적으로 누적 그 포지션이 만기 이상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좀 뒤였나 아니면 소극적인가 뭐 마이너스 2만 개까지 갔다가 어제 그냥 어정쩡히 끝났었는데 일단 선물 누적도 좀 약간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오늘 일단은 실제적 주식이 있어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57을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간다 하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도 반대로 가는 튀는 거 있는데 예. 그런 것보단 변수를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쪽으로 약간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덜 오른 종목들이 좀 대형주에 있어서 갑자기 5% 7% 개별 재료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제 분할 매수 얘기도 했는데 흔들릴 때만 사자고 말씀드린 게 이제 유럽에 있어가지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은 안은 정해놨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실업률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조건들이 나오게 되면 Q3가 바로 나올 거나 어떤 기대감을 해가지고 다 감싸 안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버냉키 발표를 해가지고 더 올라가는 차원이었고 그 기대감이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은 많이 반영이 됐죠. 근데 추가로 더 올라갔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지표라든지 어떤 물가지수 뭐 이런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5일선을 기준해가지고 안고 갈 겁니다. 기준선을. 뭐 어떤 날은 빠질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많이 오른 날도 있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제 수위 조절이 들어갈 건데 그게 다 5일선 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지금부터서는 외국인밖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주식 잘한다고 이제 생각들 하는데 가장 1900 이번에 깨질 때 외국인 팔았고 오늘 2050 꼭지에서 하는 게 또 외국인입니다. 2010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고점 매수해 나가는가를 잘 체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당분간 랠리 있어가지고는 5일선 이에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정만 팀장님의 변수 보겠습니다. 전차군단 대 산업재. 아마 외국인 기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만 봐도 전혀 다른 쪽에 관심을 그리고 6일 연속 사는 외국인인데 네. 2조를 사면서 역시 전차 중심으로 담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그 보면 외국인이 한 1조 2천억을 삼았는데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포스코 약간 큰 주식에 대해서만 매수를 했고요. 화학주에 좀 들어왔는데 기관들은 실제로 오늘 보면은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죠.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금융주는 정권주에 많은 베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산 섹터는 안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변수를 왜 전차군단과 산업재로 나갔냐면 사실 이 말의 핵심은 과연 2000포인트 시대에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입니다. 그게 좀 포커스를 맞췄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전차군단이라면 크게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있을 것 같고요. 산업재 같으면 뭐 화학 쪽에 뭐 호남석유라든지 뭐 건설 관련주, 조선주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 생각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삼성전자부터 먼저 좀 살펴드리면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지수가 올라가려면 제가 가장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주도주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현대차보다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지금 135만 원 가격 저항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이 매기세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좀 불어일으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자동차는 조금 아직은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조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되면 프리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현대차 같은 기아차 같은 경우 어차피 8월달 파업 영향 자체가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뭐 기술가 때문에 4분기까지 돌아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기간에 매기세는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5만 원을 돌파하고 현대 기아차가 현대차 기준 25만 원 돌파하면 역시나 전차군단이 주도하여서 지수는 쉽게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 그 이 종목들은 조금 쉬면서 오늘 좀 반등을 보이는 뭐 호남석유 같이 이런 바닥에 있던 종목들, 기관들이 순했던 종목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지수가 2000포인트 기준에서 약간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전차군단이 다시 주도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역시나 순환 섹터, 산업 섹터만이 약간은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느냐 이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하게 가면 전차가 당길 거고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 이제 오늘처럼 약간 밑에 있는 산업재 쪽의 순환매. 자, 이제 종목 선정 기준 얘기를 해볼 텐데 조 이사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흔들릴 때마다 이제 5일선 잘 보고 사자. 뭘 사면 됩니까? 그 종목의 기준이요. 일단 앞에 사 팀장님께서 뭐 전차군단 말씀하셨는데 굳이 특별하게 업종이라든지 특정 종목 섹터로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종목별 써가지고 뭐 각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각 섹터별로 어떤 인덱스로 뭐 외국인은 담겠지만 강하게도 튀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주도주다 이런 것보다는 지수가 가는 선에서 이쪽 섹터라든지 저쪽 섹터가 순환매를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력이 더 있다는 이런 종목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보는데 일단 종합주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달에 2057포인트 찍었죠. 이 부분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월 달 고점을 잘 보십시오. 4월 달. 4월 달 해가지고 아직까지 내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대형주 기준 해가지고 이쪽 4월 달까지 가격이 안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란 이런 종목들도 뭐 거의 온 종목들도 있고 아직 밑에 있는 종목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 찝어봤는데 현대중공 보겠습니다. 4, 5월 달에 32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26만 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달 기준에가 29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게 빨리 갈지 늦게 갈지. 근데 월봉상으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일봉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좌우중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요 정도 폭은 더 있지 않을까. 기준선 해가지고 이제 인덱스 기준 해가지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한주도 보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4, 5월달 고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한주는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도 한 3, 4천이 더 오를 폭이 있는 거죠. 4만 1,000원 정도까지는. 4만 1,000원 정도까지. 일단 기준선을 보게 되면은. 아니면 4월달 가게 되면 4만 4천원인데 이쪽에 한번 붙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수지만 그래도 시장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 하면은 요 정도까지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4, 5월 달에 12,500원인데 아직까지 한 6, 7%가 있는 거죠. 오늘 11,800원 오늘 종가 좀 많이 올렸었는데 그 다음에 호남석유 보겠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이쪽 업종으로 이제 세게 나가게 되면은 많이 오를 종목인데 2로 보게 되면 33만 원대죠. 근데 현재 25만 7천 원이죠. 근데 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요 선 넘기가 26만 원대 넘기가 상당히 힘든데 뭐 중국이라든지 뭐가 치고 나가게 되면은 이쪽이 또 주도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뭐 봐야겠지만 좌우지간 이쪽은 이제 인덱스 기준 해가지고는 아직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IT 쪽에서 삼성전기 답답하죠. 답답한데 위에 고점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도 11만 원 부분까지 10만 5천 원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불러드린 종목들이 한번 대우조선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많이 삼성중공보다 많이 깨졌었죠. 이게 한 3만 원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앞에 고점을 생각해 가지고 요 기준선을 놓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랠리가 시작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뭐 빨리 갈지 어떤 개별제로
이제 호재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어떤 수주라든지 어떤 이런 안 터졌던 것들이 개별성으로 나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약간은 좀 덜 올랐지만 약간 더 충분히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 8월 고점까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그걸 좀 잘 보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은요, 기관보다 외국인의 주목이네요. 네, 그 말의 핵심은 아까 처음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외국인 매수 스탠스는 들어올 것인데 기관들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기관이 2천억을 샀는데 실제적으로 투신과 어떤 국가 지자체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하고 나면 기관 오늘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했고요. 특히 기관이 오늘 코스닥을 한 400억 정도 팔았죠. 근데 과연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관이 이제는 코스닥을 다 팔고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 샀을까? 아니면은 코스닥 많이 판 것이 보면 뭐 일부 테마주를 판 게 아니라 그동안 좋았던 뭐 카지노라든지 여행주, 게임주, 관련주, 바이오 좋았던 거 일시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려가기 위한 매도보다도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기관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당분간은 조금 더 시장을 좀 관망하려는 의지. 왜 그러냐면 굳이 내가 안 사도 외국인이 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은 조금 그 관망가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욕구 나올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종목 선별법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 너무 쉬운 제가 답을 드리죠. 우리 보통 투자가분들이 외국인 사는 종목 사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지수 2000포인트 시대 2000 시대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2000포인트 돌아왔을 때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 정권주들이 대우증권이 오랜만에 상한가를 쳤어요. 제가 보니까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이 9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외국인이 샀다면 저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이 종목들을 추격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정권주는 거의 다가 투신 쪽에서 거의 속칭 몰빵을 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어떤 종목을 보실 때도 시기적으로 제가 기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좀 중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의 매수 종목에는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기관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종목은 추격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종목을 살 때 그리고 그 종목에 붙어있는 수급을 볼 때 이제 외국인을 좀 잘 보자 사는지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본론이 나옵니다. 뭘 살까요? 종목 공개가 있겠습니다. 조 이사님은 삼원강제라는 종목을 준비해 오셨네요. 네, 뭐 저는 이제 대형주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쪽 계속 말씀을 드리고 뭐 13,000원 이상 갔죠. 네네. 예. 뭐 좀 지난주에 Q3는 생각 못하고 뭐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송구스럽긴 하고 이런 뭐 돌발 이런 변수는 좀 예측하기 힘든데 일단 뭐 대형주가 올라가니까 개별 종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거기 코스닥 쪽이 좀 약세 보이면서 많이 빠졌는데 또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종목들이 일단 어떤 오늘 충격을 약간 반영한 거고 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계속해서 연말까지 갈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집중해서 개별 종목 하시면은 괜찮을 거 생각하고 오늘 가져온 종목이 삼원강제인데 제가 전에 개별 종목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그 삼원강제 기준해 가지고 이게 현대기아차 이제 납품한 업체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상반기 156억인데 아니 작년에 영업이익이 총 해가지고 263억인데 지금 상반기만 해가지고 156억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곱하기 2 해보면은 거의 300억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작년 영업이익은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독과적인 어떤 사업 구조가 있고 약간 이쪽 기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견고한 지금 뭐 가격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부품업체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영업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저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종목 보시게 되면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앞에 고점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10%짜리 하나씩 들어오죠. 10%짜리 하나씩 들어옵니다. 이제 눌림목 N자 받고 이제 한번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양봉이 한번 크게 들어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공략 코스로 해가지고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 정고점 돌파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주간 단위로 공략을 하더라도 6,000원 정도까지는 6,000원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손절폭은 작게 잡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에 바로 바짝 붙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죠. 올라가지 않으면 21선 해가지고 찌글찌글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올라가는 쪽에 한번 베팅을 해본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이 종목을 오늘 종가 5,390원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6,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한번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삼원강제를 한번 사보자. 이에 반면에 하창봉 팀장님은 세아베스틸 외국인이 사는 종목인가요?
네, 그렇죠. 예. 가장 제가 볼 때 환상의 궁합 같습니다. 주가도 거의 낙폭 가대에서 올라올 종목이고요. 실제적으로 수급도 외국인 들어오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마 우리 투자가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QE3에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종목을 고르라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들을 골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고요. 국제 유가라든지 기금속 가격 자체가 달러가 풀렸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장 초반에도 뭐 고려여행 같은 종목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그런 흐름이 있죠. 세아베스틸은 사실은 철강업종입니다. 철강업종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철강이라고 포스코라든지 동국제강처럼 보시면 안 되고요. 특수강, 본강이라 그러죠.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 기자재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뭐 자동차 산업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특수강, 본강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인데 세아베스틸이 왜 이렇게 최근에 고생을 많이 했냐면은 고생을 많이 이유가 바로 현대제철에서 실제적으로 이 특수강 증설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아베스틸의 어떤 입지가 밀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1년 이상을 15,800원에서 거의 뭐 3만원까지 반토막 이상 나는 그 흐름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추가 전략을 좀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12월 달 58,000원 하던 주가가 1년 내내 3만원까지 내려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철강산업에 대한 우려와 현대제철의 정설 우려가 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은 시장이 돌아서면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실제 36,000원 정도에 밀렸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수급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은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아까 말씀드린 현대제철의 그 리스크를 기관들은 이런 리스크까지도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도 96,000주가 들어갔고요. 차트상으로도 이걸 약간 뒤집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35,500원으로 마감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36,000원 이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찍어드리면 35,500원 전후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자 말씀드리겠고 바닥권 공략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오늘 시가를 바로 잡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거는 반등 못하면 다시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절 라인은 오늘 시가 33,300원을 잡겠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글쎄요 4만원 돌파에 조금 무게를 두면서 한 42,000원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 종목 AS 곧바로 현대건설 들어보겠습니다. 갭으로 떠서 못 잡았지만 목표가는 맞추셨어요. 7만 원. 네, 사실 이제 뭐 잡고 안 잡고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건 잡아야 됩니다. 못 잡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서 어떤 타이밍적으로 건설주라든지 이런 흐름에 배팅이 좀 맞았지 않나 보겠고요. 그냥 보유하시고 계신 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뭐 7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Q3 이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 적어도 중동 수주 쪽 이야기 잠깐 불어온다면 지금의 반등세 조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차익 매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세를 즐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해외발 모멘텀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분의 다음 주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가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2시인데요. 추석 전 연말장 비전을 무료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